자, 예제 3번에 대한 이제 R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은 우리가 이 매출액 자료를 가지고 회계식을 이제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추정된 값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치하고 잔차도 구해봤고, 그리고 오차항에 대한 추정치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R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중선형 회계 모형은 이렇게 세울 수가 있었죠. 그리고 매출액 자료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매출액 자료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Y에다가는 매출액에 대한 벡터 값을 집어넣고요. 자, 광고비에 대한 이제 광고비의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X2에다가는 이제 규모에 대한 벡터 값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값을 우리가 세일 언더바 데이터라는 곳에다가 지정을 해서 그걸 이제 불러들여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형태를 이제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요거에 대한 이제 저희가 행과 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 디멘전, 즉 디멘전이 우리가 차원이라고 하는데 그 디멘전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dim하고 그 데이터 값을 넣으면은 이제 행과 열의 값이 이렇게 산출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먼저 우리가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베타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요것은 우리가 디자인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y에 대한 벡터로 계산을 하죠. 따라서 디자인 매트릭스부터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은 자, 보면은 디자인 매트릭스는 맨 먼저 1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뭐 x11, x21 해서 첫 번째 설명 변수의 벡터 값, 그리고 2 x2 해서 두 번째 설명 변수 벡터 값 이렇게 집어넣죠. 그래서 이제 요 값은 이거 리피트문 써가지고 1의 값을 요 디멘전의 행의 개수만큼 이제 반복해라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 세일즈 언더바 데이터에서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요 세일 언더바 데이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마이너스 1하면 첫 번째 요 열을 빼라는 소리거든요. 자, 요걸 날리면 뭐만 남아요? 요 두 개만 남잖아요. 그쵸? 요게 해당되는 것이 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랑 요게 이제 여기 부분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1로만 구성되어 있는 벡터가 이제 요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두 개를 컬럼으로 묶어라, C바인드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런 디자인 매트릭스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X 언더바 매스로 놓을 거고, 지금 현재 요거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돼 있으니까 이걸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좀 바꿀 거예요. 계산을 위해서. 그래서 as 콤마 매트릭스로 하게 되면은 요게 지금 현재 데이터 프레임 형태지만은 이제 매트릭스로 형태로 바꿔라, 이제 그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요런 이제 값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빈공간이 많은 것은 이제 요거의 이름이 굉장히 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 대신에 이제 컬럼 네임즈 해가지고 요 현재 X 매트릭스에 대한 이제 컬럼의 이름을 지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X0, X1, X2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X 언더바 매트릭스에 대한 이 값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구성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7 by 3의 매트릭스 그 형태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매트릭스가 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y에 대한 벡터도 분리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세일 언더바 댓에서 첫 번째 열이 우리가 이제 매출액에 대한 값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y 언더바 100이라는 값에다 집어넣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매출액에 대한 값에 벡터 값을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디자인 매트릭스랑 y를 이렇게 구성했단 말이에요. 요것은 우리가 7 by 3의 사이즈를 갖고, 요거는 7 by 1의 벡터를 갖는 거죠. 자, 요것은 우리가 x 언더바 매스라고 했고, 요것을 우리가 y 언더바 100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려고 하는 요 베타 햇은 바로 x 트랜스포스 x의 인버스 한다, 역행렬 구한 다음에 x 트랜스포스 y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단 말이죠.
이때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보시면 요 x 언더바 매트에다가 t라는 함수를 적용을 하면 얘가 뭐냐면 바로 x 트랜스포스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x가 되는 거죠. 두 행렬의 곱수는 바로 퍼센트 곱하기 퍼센트로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한 다음에 이거의 역행렬을 구해야겠죠. 역행렬은 바로 이 solve라는 함수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이제 solve 함수를 뒤집어 씌우면 바로 이제 요 파트가 요거의 이제 역행렬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파트는 이제 x 트랜스포스. 그래서 이제 요거랑 요거를 이제 또 행렬로 곱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y의 벡터도 이렇게 행렬로 곱하면 바로 이제 베타 햇에 대한 벡터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추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계산이. 이게 의미하는 게 바로 이제 베타 0 햇, 베타 1의 햇, 베타 2의 햇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은 요거, 요 값은 요거, 요 값은 이제 요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추정량을 또 이제 LM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설명면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y 물결 설명면수 첫 번째 설명면수 다음 이제 더하기 두 번째 설명면수 이제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우고 데이터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셀 언더바 데이터 이걸 이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이제 실행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수정치들이 바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뭘 구해 볼 거냐면 이제 잔차를 이제 구할 건데 잔차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예측치 y 햇 값들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predict라는 함수를 통해서도 이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회기식 모델, 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였죠. 요 식에 대한 모델, 요 모델을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new 데이터에다가 데이터 프레임을 넣고 x1에다가는 우리가 그 저기 뭐야 첫 번째 설명문수가 뭐였죠? 광고비였죠. 그 광고비에 대한 벡터 값을 넣고 x2에다가는 이제 규모에 대한 이제 벡터 값을 집어넣으면 그거에 대한 이제 예측 값들이 쭉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y 언더바 햇에 저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레지듀얼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 y 100이죠. 100 빼기 y 햇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렇게 레지듀얼 값을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레지드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도 한 번에 이제 산출이 됐었죠. 이렇게 잔차값 레지듀얼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혹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당연히 이 결과하고 이 결과는 동일한 결과가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시그마에 대한 추정치를 구할 수 있죠. 즉, 이 시그마 제곱에 대한 햇 이것을 구할 수 있고 얘는 이제 x 제곱, 즉 MSE를 구할 수가 있겠죠. 저 MSE는 어떻게 구했죠? 우리가 잔차의 요 벡터의 곱분에 n 빼기 p니까 7 빼기 3 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요건 사실은 뭐랑 똑같은 거냐면 바로 잔차 제곱의 합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공식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는 거고 요게 바로 이제 7이 되겠죠. 그래서 구해보면은 바로 요 s 제곱의 값이 8.329174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 루트 씌운 값은 이제 여기 되는 거예요. 요 값은 이제 여기다가 37329174를 루트 씌운 값이 이제 여기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R로 한번 구해봤습니다.